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4.3의 피해를 받고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피해를 받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주도민들이 4.3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민이 몇 프로냐 하면 대충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4.3과 관련돼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좌가 무엇이고 우가 무엇인지 이념과 상관없이 살다가 순박한 사람들, 우리 똑같은 순박한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은 이것을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학습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 나라의 현대사에 있어 가지고 광주 사태 같은 경우도 그 이론을 놓고 봤을 때는 4.3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주도에서는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1950년 그 7월부터 8월까지 예비검소로 인해 가지고 3만 명이 죽은 그 이후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제주도민들의 그 누구에게도 4.3의 사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를 살려내달라고 국가를 향해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4.3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4.3의 사자만 나와도 바로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했고, 그리고 4.3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불행하게 죽은 그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불행하게 살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는요, 문민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제주도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명 죽긴 죽었는데 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아버지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직도 제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얼굴 절반이 나가가지고 무명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4.3의 어떤 그 피해를 직접 보여주는 무명천 할머니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민들은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왜 강정 주민들만 해운기지 문제에 대해서 나서느냐? 왜 도민들은 나서지 않느냐? 혹시나 도민들이 해운기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4.3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제주도민들은요, 육지 사람들을 육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피해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더 심하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인데 하면 두려워해요. 국가가 하는 일인데 라고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분명 저것이 정당하지 않고 정말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피해의식, 두려움, 불안함 때문에요, 함부로 표현 못합니다. 제주도민들의 그 상황이 그렇다. 그런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사상에 이렇게 은폐되었던 이 사상이요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사상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고 무장폭도에 의해서 저질러진 반란이다 이렇게 몰아갔고, 그리고 그에서 사상과 관련돼서 죽은 사람들을 폭도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죽은 그 자식들을 폭도의 자식이라고 다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도민들, 사상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폭도의 자식, 빨갱이로 다 전락이 돼버린 상태였죠. 그 안에서도 이제 표현을 못했고, 그러던 찰나에 사상특별법이 제정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특별법으로 딱 제정이 됐고, 그에 대한 발굴 작업이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다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민들 마음 안에 그 쌓였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응어리들이 조금씩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2003년 10월 17일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람평화공원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50년 7월이니까 거의 50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국가의 최고 이제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가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유족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극의 땅이기 때문에 이 비극의 땅인 이 제주도에 다시는 그런 이념의 어떤 그런 그 다툼으로 인한 그런 아픔이 재발되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제주도만큼은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아무런 그 이유 없이 죽어간 억울한 그 사람들의 그 넋을 이렇게 빌어준 것이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을 이렇게 한 것이다 해가지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 안에 한 가지 그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세계의 평화의 섬으로만 지정한 게 아니었어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평화의 섬의 조건 안에 앞으로 제주도에는 무장된 그런 것들 있죠. 뭐 무기체계라든지 무장 전투기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 상태의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세계 평화에서 딱 지정을 해서 이제 그 제주도는 이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이렇게 딱 나가게 됐는데, 그거 한지 2년 이제 하수이고 이제 2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잉크로 말하기 전에 바로 이제 해군기지 문제가 이제 불거져 나와가지고 제주도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간 그 사상 영령들의 그것들을 모독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